네, 두 번째 절입니다. 앞서 시간 미디어 개요를 이제 설명을 드렸고, 이제 시간 미디어에서 컨텐츠가 시간 미디어 어떤 서비스 전반을 이끌어간다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시간 미디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의 오감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제 계속해서 개발이 되어 왔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 시각 미디어다. 시각과 관련된 시각 미디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각 미디어에서도 아무래도 영상을 기준으로 많이 발전을 해왔는데요. 그래서 고성능 영상 미디어란 건 어떤 건지, 고성능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들이 우리가 고려돼야 되는지, 실감 미디어까지 적용이 되려면 영상의 어떤 특성들을 우리가 조금 더 향상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은 뭐 고성능 영상 미디어의 구성 요소라기보다는 영상 미디어의 구성 요소일 겁니다. 크게 6가지 정도를 언급을 드릴 거고요. 이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가 더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 6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해상도, 그다음에 프레임 레이트, 그다음에 시야각, 영암비, 비트 심도, 색 영역과 관련된 것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고성능 영상 미디어고 어떻게 해야 실감 미디어로서 활용이 가능할 건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해상도는 멀티미디어 시간에 배웠죠. 디스플레이 또는 영상의 가로 세로에 배치된 픽셀의 개수로 표현된 거를 이제 해상도라고 얘기하죠. 해상도가 높을수록 픽셀 개수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즉 픽셀 개수가 많을수록 우리는 영상을 좀 더 선명하고 섬세하게 표현할 수 있고 선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게 선명하고 섬세해지면 실제로 사람들이 시각을 통해서 보는 것과 유사해지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사실감이 증대가 되게 됩니다. 설명드렸던 것처럼 사실감은 실감 미디어를 구분짓는 특징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고해상도의 영상 미디어는 어떤 실감 미디어를 구성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 해상도라는 거는 그 뒷단, 이제 플랫폼이라든지 디바이스라든지 촬영 장치라든지 다양한 데서 다 활용이 되잖아요. 해상도를 카메라 해상도도 있고 디스플레이 해상도도 있고 그다음에 컨텐츠 해상도도 있고 영상 해상도도 있고 진짜 다양하기 때문에 규격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일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술이 발전하면서 해상도도 다양한 규격들이 발생을 했는데요. 음, 몇 가지 용어들 설명을 드릴게요. 가장 예전에 이제 SD라는 용어가 있었습니다. 이걸 이제 스탠다드 데피니션의 약자인데요. 우리가 가로 640 픽셀, 그다음에 세로 480 픽셀로 이루어진 영상 또는 디스플레이를 SD 해상도다라고 줄여서 표현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HD가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HD는 스탠다드 데피니션이 아니라 하이 데피니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해상도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아졌죠. 가로는 1280개, 그 다음에 세로는 720개의 셀로 이루어진 영상이나 디스플레이를 이야기할 때 HD 해상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흔히 가장 많이 보는 Full HD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1920, 1080, 즉 가로가 1920개, 세로가 1080개 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근에 보는 뭐 넷플릭스라든지 유튜브라든지 그런 서비스에서 가장 일반적인 어떤 영상 기준이 이 풀 HD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직도 많은 방송들이나 OTT에서 가장 많이 쓰는 해상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통 다 16대 9 화면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6대 여기가 16대 9라는 뜻이고요. 화면 비율이 여기서 이제 좀 더 발전을 해가지고 이제 4K라는 게 등장하게 됩니다. 4K는 4K UHD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이 UHD에서 U는 울트라입니다. 그래서 울트라 하이 디피니션 이라고 일 줄여서 4K UHD라고 하게 되고요. 사실 어, 규격 같은 경우에 4K 관련된 건 다양한 규격들이 있는데 보통 방송에서 많이 쓰는 4K UHD는 가로 3840개, 세로 2160개로 이루어진 해상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영화 쪽에서는 이제 4K DCI라는 규격이 있는데요. 이거는 가로가 4096개, 세로가 2160개 픽셀로 이루어진
영상이나 디스플레이, 프로젝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4K라고 이야기할 때는 주로 이제 가로 해상도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 정확한 수치에 어떤 집착하기보다는 4K UHD다. 그러면 가로 해상도가 4K, 4K라는 거는 4000이라는 뜻이죠. K라는 건 이제 1024니까 4000 픽셀 정도 되는 거를 말하겠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840, 4096 다 비슷하잖아요. 4000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8K, 8K UHD도 있습니다. UHD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7680 곱하기 43220 해상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화 쪽에서는 8000이 넘어가는 단위를 쓰기도 하고요. 네, 아무튼 이것도 가로가 8K라고 하면은 가로 픽셀이 8000개 정도 있다. 그다음에 비슷한 맥락에서 FHD를 2K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2K라는 건 마찬가지로 가로 해상도가 2000에 근접하다라는 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거를 실제 크기를 비교 한번 해드려 볼까요?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보는 FHD가 이만하다고 하면은 4K는 FHD의 면적의 4배고요. 그 다음에 8K UHD는 FHD 기준으로 16배입니다. 확실히 엄청나게 픽셀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프리카 라이브를 본다라고 하면은 아마 HD 화질로 가장 많이 볼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4K나 8K로 보편화되면은 굉장히 선명도라든지 그 자연스러운 그 화질 구현이 가능해지겠죠. 근데 그만큼 물론 이 배수만큼 용량도 같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얼만큼 달라지냐 보면은 이게 제가 직접 찍은 건데요. 이 사진에서 이 부분, 이 부분을 확대한 겁니다. 그래서 HD일 때랑 풀 HD일 때랑 4K UHD일 때랑 화질을 보면은 확실히 이 어떤 소년의 표정 같은 것도 4K까지 되면은 이 작은 이미지에서도 표정이 담길 수 있고 이 강아지의 어떤 그 외곽 같은 것들도 조금 더 선명해지게 되죠. 해상도는 실감 미디어로 갈수록 굉장히 고해상도가 필요하다. 왜? 사실감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실감을 증대시키는 두 번째 요인으로 이제 프레임 레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 프레임 레이트라는 거는 디스플레이 또는 영상이 프레임들을 표시하는 빈도를 의미하는데요. 영상에서는 주로 이제 초당 프레임 수, 우리가 FPS라고 보통 줄여서 많이 얘기를 하죠. 그런 단위로 표현이 되게 되고요. 디스플레이에서는 이제 헤르츠 단위로 표현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30fps다 라고 하면은 1초에 프레임이 30장이 있는 영상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디스플레이가 만약에 60Hz 디스플레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디스플레이에서는 1초 동안 이 화면을 다시 그리는 게 60번 일어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프레임 레이트가 높을수록 여러 번 그리니까 부드럽고 사실적인 움직임의 표현이 가능하겠죠. 지금 여기 제 머리 위에 이 말이 달리고 있는 애니메이션이 있는데요. 이게 12fps입니다. 그러면은 뭔가 툭툭툭 끊기는 느낌이 들죠. 뭔가 발 움직이는 게 자연스럽진 않죠. 그래서 보여드리면 이제 60fps, 30fps, 12fps를 이제 비교를 해드렸는데 0초에서 1초가 되는 순간 동안 60fps는 60번을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원이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한다고 했을 때 훨씬 더 많이 그리면서 이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반면에 30fps나 12fps로 들어가게 되면 중간중간 점프하는 게 많이 보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인간이 봤을 때도 사실 저희가 막 이동하거나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순간 이동하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감이 떨어지는 겁니다. FPS가 떨어지게 되면.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주로 영상은 현재 30fps로 많이 쓰고 있고요. 게임은 이제 60fps를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감을 높이기 위해서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가상현실 같은 경우에는 60fps가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보다 더 빠른 것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해상도와 프레임 레이트가 프레임 레이트에서 하나 더 중요한 거. 영상이 만약에 30fps 동일한 해상도인데 30fps가 있고 60fps가 있으면 당연히 60fps가 용량이 2배입니다. 프레임이 2배 더 많잖아요. 프레임 장수가. 그렇기 때문에 용량이 2배가 늘어나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시야각 관련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제 필드 오브 뷰라고 하는데 이 시야각이라는 거는 사용자의 시점으로부터 디스플레이가 차지하는 각도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모바일을 볼 때는 각도가 요만하지만 모니터로 볼 땐 각도가 커지죠. 그래서 모니터로 보면 시야각이 더 커지는 겁니다. 모바일에 비해서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영화라든지 좋아하는 아이돌의 공연을 볼 때 모바일로 보는 게 좋나요? 모니터로 보는 게 좋나요? 당연히 저도 그렇지만 모니터 보는 게 훨씬 좋겠죠. 왜냐하면 모니터 봐야 더 크게 보고 크게 봐야 더 몰입감도 느껴지고 더 재밌으니까. 근데 그거를 다르게 얘기하면 더 사실감이 높아진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현장감도 높아지고. 그래서 화면 크기가 이 시야각이라는 거는 화면 크기와 시청 거리로 결정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똑같은 거리에 있는 디스플레이라면 화면 크기가 큰 게 시야각이 더 커질 거고요. 만약에 같은 화면 크기라면 시청 거리 더 앞으로 와야 시야각이 더 커지겠죠. 이 두 가지 요소로 결정이 된다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더 넓은 시야각은 더 높은 현장감과 몰입감을 제공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면 더 영상이 빠져드는 듯한 느낌이 드니까요.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영화관에 갔을 때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긴 한데 CGV에 IMAX관이라는 게 있죠. 이 IMAX관이라는 게 일반 극장보다 이제 스크린의 크기가 큰 관을 얘기합니다. 뭐 물론 스크린의 크기가 큰 만큼 카메라도 더 좋은 걸 사용하긴 하는데요. 아무튼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스크린의 크기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IMAX관에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일반 상영관보다 더 그 영화가 더 크게 보입니다. 때문에 더 현장감도 있고 또 몰입감도 생기는 거죠. 그것보다 더 이제 시야각이 넓은 게 있습니다. 스크린 X라고 하는데요. 이제 제가 이제 대학원에 있을 때 함께 개발하고 회사에 있을 때도 계속 연구 개발했던 이제 솔루션인데 영화관에서 정면만 쏘는 게 아니라 옆에도 컨텐츠를 트는 겁니다. 옆에도 컨텐츠를 틀어가지고 마치 영화 속에 있는 것처럼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거를 다르게 얘기하면은 굉장히 광시야각 디스플레이를 구성을 하고 컨텐츠도 여기에 맞게끔 한 면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는 우리가 인간이 볼 수 있는 이제 최대 시야각이 한 200도가 좀 넘는데요. 그걸 채워도 남기 때문에 굉장히 몰입감이 높아지게 됩니다. 네, 이게 이제 사람이 볼 수 있는 시야각의 크기고요. 물론 여러분들이 그 어떤 그 TV를 가장 가까이서 보면 해상도가 떨어져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야각이 넓어지는 만큼 해상도도 함께 높아져야 선명도가 유지가 되게 됩니다. 네, 이해되시죠? 크게 보는 거니까 그만큼 그거를 충분히 다 채우려면 높은 해상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시야각이 커져야 시야각이 큰 것들이 보통 실감 미디어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또 명암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해상도와 유사하게 사실감과 관련이 있는 요소고요. 명암비라는 건 디스플레이가 표현하는 가장 밝고 그다음에 가장 어두운 정도의 차이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 차이를 나타낼 때 주로 이제 최대 휘도 화이트를 이제 그릴 때 나타나는 최대 휘도와 최소 휘도 블랙을 나타낼 때 차이를 수치로 표현한 건데요. 화질을 평가하는 주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니터나 이제 프로젝터 살 때 뭐 명암비가 좋다, 명암비가 뭐 1000대1이다, 명암비가 1000대1이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써 있을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걸 얘기합니다. 그럼 명암비가 100대1은 뭘 뜻하냐? 가장 낮은 휘도와 가장 높은 휘도가 100배 차이 난다 이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 숫자가 높아지면 뭐 1000대1이면 가장 밝은 것과 가장 어두운 게 그만큼 차이가 나는 거니까 어떤 컨텐츠의 명암의 비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예를 보면은 이제 위에 있는 게 높은 명암비고 아래에 있는 게 위에보단 낮은 명암비를 보여주는 건데요.
그러면은 검은색은 높은 명암비가 더 검게 되고요. 밝은 것도 높은 명암비가 훨씬 더 밝아지게 되죠. 네, 이런 것처럼 명부와 안부가 대조적으로 충분하게 표현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사람들이 실제로 검은색을 볼 때 완전히 검은색이잖아요, 사실. 그죠? 그런 식으로 희끄무리하게 나오지 않잖아요. 낮은 명암비보다 높은 명암비가 사실적이다. 라는 겁니다. 다음으로도 이제 화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비트 심도가 있는데요. 영어로는 비트 뎁스라고 합니다. 제가 멀티미디어 때도 간단하게 언급을 했었죠. 뭐 24비트 트루 컬러 막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게 이제 비트 심도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비트 심도라는 거는 디스플레이 또는 영상에서 둘 다 활용하는 용어고요. 표현할 수 있는 색상의 수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각 픽셀당 비트 수로 표현이 되게 되고요. 이 비트 심도는 다른 말로 색 심도라고도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심도가 높을수록, 즉 비트 수가 높을수록 다양하고 자연스러운 색의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저는 표현할 수 있는 색상의 수가 비트의 어떤 크기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8비트다 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이진법을 공부해서 잘 알죠. 8비트는 256개밖에 구분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256색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4비트는 무려 1678만 가지의 색깔을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비트 수가 높아질수록 표현할 수 있는 색상의 수가 증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색의 표현이라든지 사실적인 색의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서서 명암비가 좋다고 하더라도 비트 심도가 낮다면 그 명암비 사이의 어떤 단계들이 이렇게 끊겨서 볼 수 있는 겁니다. 끊겨서. 네, 비트 심도가 높으면 그 명암비 사이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24비트,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풀 컬러라고 하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실감 미디어에서는 이거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30비트, 그러니까 채널당 우리가 RGB 채널을 쓴다고 했었죠. 영상이라든지 이미지는 RGB 채널당 10비트를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세 채널 다 합하면 한 픽셀이 30비트를 갖는 겁니다. 이때는 무려 10억 개가 넘는 색상을 표현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최신 모니터라든지 TV를 살 때 보면 뭐 HDR10을 지원한다, 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요게 픽셀당 30비트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물론 컨텐츠도 여기에 맞게끔 30비트로 이루어져 있어야 확실하게 성능을 보여줄 수 있다. 아무튼 30비트라는 게 그렇다. HDR10에서 많이 이야기한다. HDR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하이 다이나믹 레인지인데, 하이 다이나믹 레인지인데요. 말 그대로 어떤 색상의 범위가 더 넓어지는 겁니다. 원래 기존에는 SDR이라고 해가지고 스탠다드 다이나믹 레인지라고 했었는데요. HDR은 사진에서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표현할 수 있는 폭이 더 커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색깔의 어떤 표현도 더 밝은 것도 더 밝게 표현할 수 있고, 어두운 것도 더 어둡게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사이의 색상도 더 많이 표현할 수 있다. 원래는 1600만 개 정도밖에 표현을 못했었는데 10억 개의 색상을 표현할 수 있으니까 더 자연과 가까운 색깔을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지금 색과 관련된 마지막 색 영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명암비라는 거는 디스플레이에서 이제 명부와 안부, 가장 최대 휘도와 최소 휘도의 어떤 그 폭의 차이를 보여주는 거였고, 비트 심도는 그 사이의 단계가 몇 단계까지 나눠질 수 있냐라는 이야기였고요. 색 영역은 그렇게 해서 표현되는 색이 얼만큼 표현이 가능하냐, 실제 물건과 자연에서 표현한 색을 어느 정도까지 표현이 가능한지를 수치화한 건데요. 결국은 이야기하는 거는 디스플레이에서 표현 가능한 색상의 범위입니다. 그러니까 비트 심도는 색상의 개수고, 색 영역은 색상의 범위를 나타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CIE라는 색 좌표계가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인간이 실제로 보는 가시광선을 기준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인간이 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얼만큼 이제 표현이 가능하냐에 따라서 이것도 역시 규격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포토샵이나 이런 걸 했으면 봤을 텐데 sRGB라는 규격도 있고요. 어도비 RGB라는 것도 있고 DCI P3라는 이제 규격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말고도 다양하게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거가 이 세 개예요. 이런 규격들이 있고요. 이 규격마다 얼마나 색 표현이 가능한지를 백분율을 표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여드리면 여기서 말한 DCI 색 좌표기라는 게 인간이 볼 수 있는 색이 이만큼이라고 봤을 때 저희가 흔히 쓰는 이제 sRGB라는 건데요. sRGB라는 거는 요만큼을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보라색, 삼각형 영역 정도만 표현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 이거는 사진에 안 담긴다. 그리고 이거는 뭐 이거는 사진이 이런 색깔이 안 나온다. 우리가 실제로 보는 것과 안 나온다. 그 이유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현재 저희가 쓰고 있는 색상의 범위가 우리가 실제로 보는 것과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증가시키기 위해서, 좀 개선시키기 위해서 뭐 어도비 RGB, 그다음에 DCI P3 이런 규격들이 있고요. 여기서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조금 더 넓습니다. 어도비 RGB랑 DCI P3 같은 경우에 어도비 RGB는 이제 CMYK 같은 걸 더 잘 대응하기 위해서 어도비가 만든 거고 출판할 때 쓰려고 DCI P3는 좀 더 영화 쪽에서 쓰는 그런 규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사양 모니터들을 보면 뭐 sRGB를 100% 지원한다. 이거는 sRGB 영역을 다 쓸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뭐 DCI P3는 뭐 95% 지원한다라는 거는 이만큼 영역 중에 95%는 다 커버를 한다. 모니터가 라는 뜻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UHD, 울트라 하이 데피니션 영상이나 하이 다이나믹 레인지 영상 같은 경우에는 최소 DCI P3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제대로 인정을 받으려면. 근데 이것보다 넓게, 이것보다 훨씬 큽니다. 한 이 정도, 이거 좀 잘못 그렸는데 한 이 정도 되는 또 규격이 또 있거든요. E2020이라고 뭐 이런 규격도 현재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관련해서 더 찾아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6가지 고성능 영상 미디어에 어떤 영향을 주고 가장 크게 실감 미디어의 어떤 특징이었던 사실감, 현장감, 몰입감에 영향을 주는 어, 요소들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구현이 되려면 촬영부터 편집, CG, 합성, 압축, 배포, 디스플레이까지 컨텐츠 제작 및 관련 미디어의 모든 단계에서 성능을 지원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카메라는 AK UHD를 지원하는데 디스플레이가 AK UHD를 지원을 안 하면 말짱 도루묵이겠죠. 전혀 표현이 안 되겠죠. 만약에 디스플레이가 FHD야. 그러면 아무리 8K, AK UHD로 촬영을 했어도 충분히 그 성능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장, 편집, 그다음에 후반 작업, 그다음에 네트워크 전송량 이런 것들을 다 맞춰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성능을 내고 싶다면 전 단계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고성능 영상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나 처리 연산량이 굉장히 커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작 파이프라인에서 작업 시간도 늘어나게 되고 비용도 높아진다는 단점? 아무튼 이런 것 당연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4K UHD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방송에서 4K 같은 것들을 다 지원하지 않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높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많이 보는 영상과 관련된 용어들, 그다음에 그 용어에서 중요한 어떤 실감 미디어와 중요한 것들 살펴봤고요. 다음 절에서는 여기에 사용자들이 느끼는 것처럼 3차원 입체감을 주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들이 필요하고 어떻게 그런 것들이 구현되는지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